안녕하세요. 인본병원의 김상범 원장입니다. 골절은 뼈에 금이 가거나 깨지거나 부러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골절은 뼈에 가해지는 힘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골절은 보통 외력에 의한 손상 또는 혹사에서 기인하며 손상된 부위는 아프고 보통 부기가 있으며 멍이 들거나 뒤틀리거나 구부러지거나 제자리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염좌는 인대 중 하나가 파열 또는 고통스럽게 늘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인대는 짧고 질긴 조직으로 되어 있고 뼈와 뼈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부분적으로 찢어지거나 또는 완전히 찢어진 정도에 따라서 경증, 중등도 또는 중증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찢어진 근육이나 힘줄은 염좌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골절을 진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엑스레이입니다. 때로는 반대쪽과 비교하기 위해서 양쪽을 같이 촬영해 보기도 합니다. 엑스레이상 정확한 골절을 진단할 수 없거나 또는 골절을 진단했을 때 그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CT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골절의 정도에 따른 분류는 완전 골절 그리고 불완전 골절이 있습니다. 완전 골절은 뼈의 전체 둘레가 모두 부러진 경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며, 불완전 골절은 그 중에 일부가 붙어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주로 불완전 골절은 뼈가 좀 약하고 유연할 수 있는 어린아이들에서 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 골절된 부위의 뼈가 피부를 뚫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경우를 개방성 골절, 그 골절된 부위가 피부에 상처를 동반하지 않았을 때는 폐쇄성 골절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골절의 치료는 응급치료, 본치료, 재활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응급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부목 고정으로 추가적인 연부조직 손상을 예방하고 통증을 경감시키고 지방색전증과 쇼크의 발생을 감소시키며 환자 이동과 방사선학적 검사를 용이하게 해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골절의 본치료는 환자의 전신 상태가 안정된 후에 시행되어야 하며, 손상 정도, 부위 및 합병증의 유무에 따라 세부적 치료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골절 치료 후 뼈가 잘못 붙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 붙는 경우는 부정유합과 불유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부정유합은 부러진 뼈가 원래의 위치가 아닌 상태로 뼈가 붙는 것이고 각형성 또는 회전 변형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미용상의 문제 및 기능장애를 초래할 수 있고, 특히 관절면의 부정유합은 심각한 기능의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골절된 사지에 국소종창이나 발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골절이 되어 어긋나 있는 뼈를 바로 맞추는 것을 정복이라고 하며, 도수 정복은 수술 없이 골절된 뼈를 바로 맞추는 치료입니다. 골절 후 6시간 내지 12시간이 경과하면 부종이 증가하기 때문에 정복은 조기에 시행할수록 좋습니다. 정복을 시도하기 전 통증과 근육 경직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취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임상적 판단에 의하여 합당한 경우에 숙련된 의사에 의해 시도되어야 하며, 정복의 시행 전후로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여 정복의 적절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적절한 정복이 이루어진 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고정을 시행합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인 팔걸이나 목발을 이용한 보호 방법부터 일반적으로 반기부스라 불리는 석고 부목 고정, 통기부스라 불리는 석고 붕대 고정, 보조기를 이용한 방법 등이 있으며, 견인에 의한 고정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불유합은 뼈가 붙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골절 부위의 치유 과정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불유합의 경우에 골절선이 계속 보이거나 골절 부위 끝단에 골경화소견이 확인되고, 또는 가골 형성이 매우 비대하거나 때로는 아예 없기도 합니다. 부정유합의 치료는 부러진 부위의 변형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치료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부러진 부위가 일상생활 기능에 이상을 초래할 정도로 심한 경우에는 교정 절골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교정 절골술이란 말 그대로 뼈를 다시 부러뜨려 각 형성이나 회전 변형을 교정한 후에 금속을 이용해서 고정을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수술 후 약 2~3개월 동안은 석고 고정 또는 보조기를 착용해야 하며 그 이후 재활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골절 환자에 있어 재활 치료의 목적은 관절 운동의 유지 및 회복, 근력의 유지, 활동에 의한 골절 치유의 향상, 일상생활로의 조기 복귀 등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수술적 또는 비수술적 치료 후 고정으로 인해 해당 부위를 사용하지 않으면 관절이 강직되고 근육이 쇠약해지고 수축됩니다. 자, 깁스로 사지를 고정하는 경우 영향을 받은 관절이 더욱 뻣뻣해져 결국 사지를 완전히 펴고 구부릴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급속하게 발생할 수도 있으며 대개 고령자에서는 영구적인 변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강직을 막거나 최소화하고 환자의 근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사는 수술을 권장할 수 있으며 이는 수술 후 손상된 부위를 비교적 빨리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관절 가동 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한 운동, 근육 강화 운동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운동을 매일 권장할 수 있습니다. 골절이 치유되고 있는 동안 신체 나머지 부위에 대한 운동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골절이 충분히 치유된 후 기부스를 제거하고 손상된 사지에 대한 운동을 시작합니다. 운동할 때는 손상된 사지에서 느껴지는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고 너무 강한 운동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하기에는 근육이 너무 약하거나 이러한 운동이 골절된 부위의 뼈를 다시 골절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물리치료사가 환자를 위해 사지를 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손상된 사지의 완전한 근육의 강도를 다시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 근육을 움직여야 합니다. 골절 부위의 치료 기간은 성인과 어린아이가 조금 다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어린아이의 뼈가 보다 빨리 붙습니다. 정상적인 성인의 경우 골절된 부위에 따라서 치료 기간이 조금씩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손가락, 발가락 같은 작은 부위는 보다 빠르고 허벅지나 정강이 뼈처럼 좀 더 큰 부위는 오래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부위는 2달 미만의 치료 기간을 필요로 하고 큰 부위는 한 3~4개월 정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골절로 인한 합병증은 전신적 합병증과 골절 부위의 국소적 합병증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전신적 합병증으로는 쇼크, 출혈로 인한 합병증, 지방색전증, 급성호흡장애 증후군, 혈전색전증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으로 신속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골절 부위에 발생하는 국소적 합병증은 심각한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부가 찢어지거나 혈관 또는 신경이 함께 손상된 경우는 심각한 합병증의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합병증, 즉 혈관 및 신경 손상, 구획증후군, 지방색전증, 감염 등은 손상 후 첫 몇 시간이나 며칠 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합병증, 관절 강직, 하지부동, 부정유합, 지연유합, 불유합 등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고령의 환자에서 발생하는 골절의 경우에는 골다공증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 골절의 치료는 골다공증이 없는 환자들과 동일하게 수술을 시행한 후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골다공증 치료 약제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파골세포의 골 흡수를 억제하는 골 흡수 억제제와 조골세포의 골 형성을 증가시키는 골 형성 촉진제로 구분이 됩니다. 현재 국내에서 대부분 널리 사용되는 약제는 골 흡수 억제제이고 부갑상선 호르몬 등은
골 형성 촉진제입니다. 따라서 골절 수술 후 골 형성 촉진을 위한 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골절 치유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응급처치의 목적은 더 이상의 추가적인 손상을 막고 손상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응급처치는 즉시, 보호, 안정, 얼음찜질, 압박, 올림 등으로 5가지의 영어 첫 글자를 따서 프라이스 요법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골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인보험병원 대표원장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범입니다. 감사합니다.